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0일 오후 1시를 넘고 있는데 아직 안철수 그리고 오세훈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했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그렇게 긴박하게 서로 양보를 하는 경쟁을 벌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벌써 24시간 흘렀어요. 정치에서 24시간은 더구나 선거 기간 중에 24시간은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전후사정을 보니까 안철수 쪽에서는 국민의힘은 응답하라, 빨리 여론조사하자 이렇게 보채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오세훈 측은, 김종인 측은 여론조사를 늦게 해야 유리하다. 주말에 여론조사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응답한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있는 듯 보여요. 그런데 이게 또 국민을 짜증스럽게 만듭니다. 이미 박영선 후보 측은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출발. 이게 단거리에 비교하면은 똑같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벌써 1초 전에 출발했어요. 1초 뒤에 출발한 이 단일 후보가 이기려면은 아주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게임을 힘들게 합니까? 김형호 전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냈던 분이 오늘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서 빨리 단일화를 하라라는 글을 올렸고, 요걸 또 안철수 씨가 이렇게 인용을 했군요. SNS를 통해서 두 사람이 양보선언으로 지역적인 세부 사항만 합의하면 되는데 합의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수계산인가? 실무자들의 오기인가? 나도 자괴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승리냐 패배냐 상생이냐 공멸이냐는 두 사람의 마지막 태도에 달렸다. 더 이상의 수싸움이나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시간을 지연시키는 쪽이 패배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누가 그러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어 있다. 현재로는 누가 그런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세훈 국민의힘 그리고 김종인 측으로 보입니다. 단일화라는 단순 세법을, 김형호 씨 이야기입니다. 단일화라는 단순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일을 꼬이게 하고 여권의 빌미를 제공해 실망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소셜미디어에서 김형호 전 의장의 글을 공유하면서 저희 측은 어제부터 실무 협상 재개를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오늘 오후에는 반드시 협상단이 만나서 실무를 마무리 짓고 일요일부터는 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화답을 요청하며 국민의당은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응답하라. 1984가 아니라 응답하라. 응답하라. 1997도 아니고 응답하라. 2021인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다면은 어제 오세훈 씨가 그 근사한 일종의 연설을 한 셈인데 이걸 다시 상기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정치 역정에서 합리적 복지라는 가치를 위해 시장직 사퇴 결정을 하였습니다. 야권 통합이라는 가치를 위해 조건부 출마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두 결정은 모두 바보 같은 결정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많은 손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또 다른 결단을 합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와 정권교체라는 절대절명의 가치 앞에 제가 양보하고 안철수 후보 측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결정을 하려 합니다. 그랬으면 안철수 후보 측이 어제 요구한 것 중에서 하나가 주말에 조사를 해가지고 월요일에 발표하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수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언제 여론조사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것은 오세훈 측에 질문하고 싶은 항목입니다.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 만사가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김종인
김종인 측은 김종인 씨는 뭐 처음부터 단일화를 반대를 했고 내키지 않고 계속 미루는 거, 지연책을 쓰는 것은 자신 개인의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화신인 그분이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국민의힘 102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애가 타서 이러는데 국민의힘 102명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에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귀한 존재 아닙니까?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분 아닙니까? 근데 102명의 선출된 권력이 모여가지고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는 김종인 밑에서 지금 종노릇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노릇 한 결과가 국민의 힘을 아주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김종인 선출되지 않는 권력자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국민이 준 권력 아닙니까? 국민이 준 권력을 그냥 상납해버리고 지금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계산해도 안 맞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이 집권 세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고, 더구나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시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봅니다. 어느 헌법조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고, 그것을 어길 때는 정당 해상 요건이 되는데, 이거는 근 1년이나 선출된 권력자 102명이 자신들이 권력을 선출되지 않는 사람한테 맡겨버린다는 거, 이것은 장외 정치를 하자는 겁니다. 장외 정치. 아니, 미국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컨대 트럼프가 지금 이제 외부 인물입니다. 트럼프가 공화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해가지고 공화당을 막 조종하면은 그게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그것은 아마 탄핵 사유가 될 겁니다. 탄핵 사유. 아니면 정당 해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 정당 해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 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옛날에 한국 정치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공화당을 만들 때, 김종필 씨가 공화당을 만들 때 공화당을 사무국이 조종하는 식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났어요. 이게 뭐 공산당식이냐, 국회의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냐. 사실은 북한에 가깝죠. 북한의 그 국회에 해당하는 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의인데, 최고인민회의는 누가 조종합니까? 북한의 노동당 조직부가 조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김종인이가 노동당 조직부장에 해당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어디 갔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등 102명 지금 주말에 즐기고 있습니까? 놀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초조하고, 여러분들은 어디 낚시하러 갔습니까? 영화 보러 갔습니까? 골프 치러 갔어요? 이 순간에 골프 치고 있는 사람은 천안함 폭침 때 저 어디 골프 치러 간 장군하고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